토론회 좌장을 맡은 태안군의 김기도 의원입니다.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에 따라 태안 지역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방법을 모색하고자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포럼을 3차에 걸쳐 토론하고자 하며 오늘은 첫 번째 토론회 장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과 그리고 주관해 주신 사단법인 충남기후에너지 시민재단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지방 소멸에 맞서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고요. 노동자들의 문제만도 아니고 지방 정부의 문제만도 아니고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지역경제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오늘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번 토론회가 3차에 걸쳐서 하지만 정답은 없을 수 있습니다. 아까 여영종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지역에 처해 있는 상황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 많은 좋은 의견이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토대를 인해서 각 참여하신 곳에서 좀 더 새로운 제안도 하고 그런 제안에 대해서 정책도 개발해서 하면 아마 극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참석하신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동규 태안군 경제진흥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백 발전도조 태안화력 지부장님을 소개합니다. 신문홍 태안신문사 편집국장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정진 당진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에 발제해 주신 여영법 충남연구원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그럼 오늘 토론의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패널 분들의 의견 수렴 및 토론과 질의응답 그리고 마무리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배경은 일부에서 이익출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곧바로 토론자의 의견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백 발전노조 태안화력 지부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발전노조 태안화력 지부장이고요. 이재백입니다. 며칠 전에 9월 21일 날로 기억되는데 유엔 사무총장이 이름은 좀 까먹었어요. 구호 뭐라고 하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 양반이 유엔 총회 때 기후감축 목표 정상회의가 여기서 기후위기가 지옥문을 열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표현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기후 재난들을 언급했는데요. 리비아 홍수, 아시다시피 2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산불 4월 초에 시작됐는데 아직까지 약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남한 면적의 1.6배의 산림을 태우고 있고 200명 정도의 200명 넘게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산불, 하와이 완전히 ZW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리스 산불 등등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그런 재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 인도에서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근데 그 원인으로서 사무총장이 지목한 사람은 뭐냐면 자본의 탐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 발제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단 한 명의 해고도 없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이란 제목으로 토론문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태안화력 노동자 모임, 줄여서 정태모라고 하는데요. 정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발전소 노동자들이 석탄 발전소 폐쇄와 직결되어서 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10월 정도에 태안화력 내에 6개의 밀집 노조가 있는데요.
폐쇄되는 석탄 발전소 노동자 당사자로서 우리의 목소리 한번 내보자라고 해서 만들었고요. 매월 1회씩 손쉽게 만들고 그리고 태안을 방문해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촉구하는 출구선전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태안시내 선전전 시행했는데요. 여기서 기후위기 심각성을 알렸고요. 그리고 발전소 폐쇄된 이후에 벌어질 문제들, 노동자 해고 문제들, 또 인구 감소로 인해서 발생할 지역 소멸 문제들, 이런 문제점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 병행했는데 많은 주민들이 발전소 폐쇄 이유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발전소가 언제 폐쇄되는지는 잘 모르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도 잘 선전을 했고요. 그리고 7월 28일 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태안아래 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는데 이때 노동자들의 요구가 담긴 제안서를 구청에 전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KBS에 다큐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8월 26일 날 방영된 다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때 이제 정태모 활동이 좀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태안군 조례에 따라서 만들어진 태안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민간협의회 노동자위원으로 저희가 4명 참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석탄발전소 폐쇄가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탄발전소 폐쇄는 대충 아시니까 여기서 그냥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일단 그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2036년까지 전국에 59개의 석탄 발전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28개가 폐쇄됩니다. 태안할 같은 경우는 1, 2호기가 2025년, 3호기 28년, 4호기 29년, 그리고 5, 6호기 32년 해서 태안할 발전소 절반이 32년, 그러니까 10년도 안 되는 시점에 절반이 폐쇄가 되는 겁니다. 석탄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변화인데요. 발전소 노동자들은 대략 한 2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정규직 노동자는 13,800명 정도, 비정규직이 11,500명 정도 되고요. 2021년에 산자부에서 용역보고서를 냈어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화학기 석탄 발전소 활용 방안 연구.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가 폐지되고 나서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하는 그런 보고서인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최대 7,935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LNG로 전환되는 발전소가 있어요. 30기 중에서 한 24기가 현재 LNG 발전으로 전환될 예정인데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4,011명은 전환이 어렵다. 다시 말씀드려서 해고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태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2년에 169기가 폐쇄되는데 약 1,5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쇄된 발전소 실태 앞서서 서천, 영동, 보령, 삼천포 1, 2호기가 폐쇄됐는데 정규직은 전원 재배치됐지만 하청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39명이 감축됐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39명이 해고됐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39명도 적지 않은 수인데 이후에는 고용면에서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먼저 석탄 발전소 폐쇄가 더 빨라지는데요. 21년까지 석탄 발전소가 폐쇄됐고 작년하고 올해는 일단 폐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4년부터 진행되는데 이전보다 석탄 발전소 폐쇄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전 발전소 폐쇄될 때 보령, 삼천포 1, 2호기 폐쇄될 때는 신규 발전소가
건립이 됐어요. 이제 신서천 1호기, 고성화 1, 2호기, 강릉안 1, 2호기 다 이제 1기가 아주 큰 건데요. 그 신규 발전소가 건립이 되면서 폐쇄되는 석탄 발전소에서 오는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후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석탄 발전소 폐쇄도 빨라지고 또 신규 발전소 건설이 없기 때문에 석탄 발전소 폐쇄되는 석탄 발전소에서 나오는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고용 측면에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될 것도 우려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부분 하나 좀 짚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업체 노동자들 이제 다른 일자리로 운 좋게 전락한 전환하신 분들도 계신다 그랬는데 대체적으로 노동조건이 전반적으로 하락합니다. 이건 이제 무슨 토론회에서 발표한 건데요. 그대로 읽어보면 2차청 노동자들은 임금, 노동조건, 노동시간 모두가 더 나쁜 일자리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지원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요. 그리고 청소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고령 1족이 폐쇄될 때 9명이 일해야 될 공간을 2명이서 일하는 경우가 발생했고요. 또 울산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감축돼야 될 인원을 노동자에게 톡보여요.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누가 해고될지를 결정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노동자 내부에 극심한 그런 갈등이 발생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줄어드는 인력수만큼 인건비를 줄였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삭감돼서 지급되게 된 거죠. 예, 마지막으로 정의로 전환인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 태안화력 1기역이 시작으로 해서 줄줄이 폐쇄됩니다. 발전소 폐쇄가 임박했습니다만은 사실상 노동자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안은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공공주도의 재생에너지 풍력이죠.를 건설해서 폐쇄 석탄 발전소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이제 태안에서도 풍력 건설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공공이 아니라 민간 주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민간이 아닌 공공을 강조하는 이유는 일단 뒤에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비정화가 기후이기보다는 못하지만 많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예, 또 둘째는 고용의 질 문제예요. 예, 공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은 민간은 그렇지 않아요. 이윤이 우선이기 때문에 100% 값싼 비정규직 인력을 갖다 쓸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거 있으나 마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 주도가 아니라 공공 주도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산업의 이제 민영화 문제인데요.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100% 발전 공기업에 의해서 전력이 공급됐습니다. 근데 현재 설비 용량 기준으로 해서 40%가 민간 발전소에서 의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기 요금도 싸고 품질도 좋습니다. 품질이 좋다는 건 정전이 안 되고 이제 공급이 제대로 된다는 건데요. 다른 나라 경우 특히 이제 후진국일수록 그 정전이 굉장히 잦아요. 근데 우리 경우 몇 년에 한 번씩 경험해 보잖아요. 그렇게 품질이 좋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건 공기업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졌죠. 근데
한전이 첨보원화적 적자를 보는데 가장 큰 원인은 뭔지 해도 에너지 위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스비가 올랐고 그것 때문에 에너지 위기가 와서 이렇게 된 건데 민자 발전이 40%를 차지한 것도 큰 원인 중에 하나다. 다시 말씀드려서 민자 발전소가 거둬들인 이윤만큼 한전의 적자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보충하기 위해서 전기요금 올리고 결국 국민들 지갑 털어가지고 그거 보충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 주머니 털어서 민간 발전사 이윤 챙겨주는 겁니다. 예, 해상풍력 얘기했는데, 예, 기후위기 막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결의돼야 되죠. 근데 불행하게도 대부분이 민간 자본에서 건립이 돼요. 그것도 외국 자본이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악명 높은 그 맥커리 아시죠? 예. 운전하시는 분들 알겠습니다만은 민자고속도로가 한국도로공사에 비해서 2배 비싸요. 딱 2배 비싸요. 예. 2배 넘게 비쌀 때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민간이라서 그래요. 거기가 특별히 도로가 좋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민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전기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금 40%입니다만은 100% 되면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품질이 그렇게 좋아지느냐?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리를 좀 하겠는데요. 예, 기후 위기 속에서 발전소 노동자들은 이제 고용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렸지만 기업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이 그 범위로 자본을 지목했는데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기후 위기 때문에 석탄 발전소 폐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민간 석탄 발전소는 그 이후도 계속 지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삼척 블루파워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02년에 한전 적자가 32조 6천억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민간 발전사는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작년에 SK 비롯해서 7대 민간 발전사가 걷어들인 돈이 2조 9천억이 넘습니다. 네. 아까 얘기한 에너지 위기 발생되기 전인 2001년보다도 2배 넘는 돈을 벌어들였어요. 위기가 오니까 얼씨구나 돈 더 벌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이게 다 정부가 LNG 직수입 허용하고 확대한 결과 때문인데요. 이건 나중에 시간 되면 LNG 직수입이 어떤 건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2002년 4대 태양광 모듈 기업이 거둔 이익도 2조원이 넘고요. 그리고 기후위기 막겠다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했는데 포스코나 다른 기업들이 이 탄소 배출권 팔아가지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거둬들인 5,600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업에 지원하는 거에 반의 반만이라도 노동자 지원한다면 진짜 한 명의 해보자도 없는 정의로운 전환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말로만 듣던 것이 요즘은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뜨거운 적이 있었나? 여름이 길고 가을이 없어지고 그런 데서 세계적으로 지금 2015년 21차 파리 기후 협약에서 지구의 온도를 2도씨 밑으로만 올리자라고 지금 협약을 해서 이런 추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의 사실은 고용의 문제, 이 노동자들은 2030년 정도 되면 한 2,000명 정도의 실업자가 발생된다고 하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태안군의 지방 소멸 위기인데 그러면 소멸은 앞당겨지지 않냐. 그리고 우리 진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경 해양 풍력을 대안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찌됐건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이 아마 정책으로 좀 담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서울화력이 태안화력이 제10차 전력 수급 계획에 LNG 발전으로 이렇게
그 계획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 LNG 발전을 하기 위해서의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지, 과연 할 의지는 있는지, 타당성은 있는지, 그러면 LNG 발전을 하면 노동자의 고용은 어느 정도가 감소하는지, 이런 좀 용역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력발전소 폐쇄는 하는데, 폐쇄된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언제 폐쇄되는지, 폐쇄되면 몇 명이 줄어들고 지역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토론회가 조금 활성화돼서 좋은 증상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그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우리 군에서는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건지를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규 대한민국 경제진흥과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입니다. 태양화력 발전소 폐쇄에 따른 그 대체 에너지 그 전환 방안 관련해서 이 자리 보셨는데, 화력 발전소가 이제 단계적으로 폐쇄되는 분 다 아시는데, 폐쇄되는 지역 경제 침체라든가 정부의 탄소 중립의 실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2018년도 그 정부 전 발전량을 보면 그 원자력 같은 경우가 이제 23.4%를 차지하는데 36년에는 34%로 확대한다고 해요. 석탄 같은 경우는 41.9%에서 14.4%로 이제 축소를 하고, LNG도 지금 26.8%에서 9.3%까지 축소를 하는데, 신재생은 현재 6.2%에서 30.6%로 크게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담았습니다. 그럼 그 태양화력 발전소 폐쇄는 어떻게 되느냐? 뭐 다 아시다시피 25년부터 32년까지 6호기가 폐쇄가 됩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폐쇄가 되는데, 그 서구발전에서는 폐쇄되는 만큼 신규 발전을 다른 지역에다 지금 건설을 하고 있어요. 지금 1호기 같은 경우는 지금 구미에서 착공을 했고, 4, 5, 6호기는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 오늘 또 오기 전에 서구발전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지역에 좀 올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우리가 이제 그쪽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기반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 그럼 기반시설을 지원이 된다 그러면 가능한지 그걸 물어봤더니, 그것은 한 가지 그 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좀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발전소가 폐쇄가 되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가장 지금 지역사회 시설세라고 하는 게 있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한 112억 7,500만 원 정도를 지금 우리 군에서 지역자원 시설세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LNG 전환이 0% 있을 때는 34% 정도가 이제 감소가 된 73억 9,100만 원 정도를 받고, 나머지 지금 3기가 있는데 3기를 우리 지역에 이제 설치가 된다고 했을 때는 87억 1,200만 원 정도, 그게 22%가 감소된 금액으로 받는 걸로 이렇게 충남 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자고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주변 지역 지원금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0% 전환했을 때는 34.5%라고는 큰 금액이 감소가 되고, 고용 인원도 35.9%가 감소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2040년까지 석탄 발전 비중을 14%로 축소하는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부 차원의 총괄 지원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충남도에서는 정의로운 기금을 조성을
25억 원을 시군별로 해당 시군별로 지금 지원을 우리 군에서도 10억을 출원을 하고 도에서도 출연하고 발전사에서 출연해서 해당되는 시군에 각각의 25억 원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걸로는 부족한 상태고 이러한 부분들이 국가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이 지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국회도 이제 특별법을 지금 발의하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이 하루속히 빨리 제정이 되고 실질적인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충청남도에서도 정의로운 특구지정 영역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부의 후속 지침이라든지 기준이 미수립돼서 충남도에서도 영역을 지금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및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이론으로 우리 태안군에서는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산업 육성과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태안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 관련해서 18년도부터 관련된 발전사와도 체결을 했고 2021년 5월에는 우리가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지원사업 공모에 43억 5천만 원을 지금 지원받아서 해상풍력 관련 영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해상풍력은 5개 단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총 용량은 1.864 기가와트가 되고 총 사업비는 13조 원입니다. 현재 제일 앞서가고 있는 태양풍력의 경우 전기 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권한까지 협의를 마쳤고 국방부 전파 영향 관련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해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금년 5월에 발전 허가를 득회했고 서해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 발전 허가를 받기 위해서 산자부에 지금 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안녕과 한포는 통합 계획을 위한 해상 기상탑 설치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국가의 신재생 에너지 상위 계획과 연계성 확보 및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태안군 신재생 에너지 계획 마련을 위해서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국도비 확보 등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특화사업 발굴과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개발이익 공유, 주민 참여 방식의 태안군 지속 가능 발전 계획 수립을 하고자 신재생 에너지 종합 시행 계획을 지금 영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상풍력 단지가 이제 조성이 되면 풍력 단지 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운영 관리 부두 조성을 해서 해상풍력 발전단지 운영 관리 부두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본 계획 수립 영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이 영역이 완료가 되면 24년도 상반기에 제4차 항만 기본 계획 수정 계획에 반영 요청해서 해상풍력 사업 지원 부두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정의로운 전환기금 사업 발굴과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배경은 탈석탄 과정에서 관련 산업, 노동자 등 지역사회 전반에 큰 영향과 갈등 예상에 따른 충격이 최소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해서 충남도에서 정의로운 기금 전환기금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에 근거해서 충남도에서 충남도와 해당 시군 발전사 등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지금 시군당 25억 원을 배정하고 22년도부터 25년까지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22년도에 태안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민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군의 차원에서 제정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제 사업을 발굴을 해서 이제 도에 제출했습니다만은 정의로운 전환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채택이 안 된 경우가 있었고요. 현재는 2024년도 사업 발굴을 지금 3건을 했습니다. 태안군 K마린 노르딕 워킹 그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하고 새로운 그 태안군 해상풍력 단지 환경영향 조사 영역과 또 태안군 에너지 전환 신산업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서 그 어제 그 도에서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 태안군 에너지 전환 신산업 인력 양성 사업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 유지 보수선 운영을 위한 그 해기사 자격증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 기사 자격증, 산업 안전 지도사 및 유지 보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렇듯 우리 군에서도 지금 그 발전사에 근무하시는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 발굴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그 발전사 노조 위원장님들하고도 몇 차례 만나서 그 제안도 받고 금년 7월에도 우리한테 제안서도 제출해 주셔서 그거를 충남도에다도 제출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어떤 좋은 그 시책들을 발굴해야만이 서로 인연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발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25년도까지 이 사업 기금을 충남도에서는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시책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좋은 시책이 좀 발굴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제안서를 주시면은 도에 제출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해상폭력과 지금 또 에너지 전환 관련 부분, 또 해상폭력과 관련해서는 주민어업인과 생산 방안 마련이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공공주도 해상폭력 단지 개발하면서 여기서 창출되는 이익을 우리 전 국민들과 함께 이제 이익을 공유 배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안을 가지고 또 조례를 좀 만들려고 준비 중에 또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이제 해상폭력이 적기에 추진될 때만이 여러 가지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여기 지금 우리 발전사에서도 걱정하시는 발전사 근무하시는 분들도 일자리 때문에 많이들 걱정들을 하시는데 25년도부터 이제 폐쇄가 되면 이게 이제 그때는 이게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차질이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상당히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좀 보태주시고요. 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가 대체에너지 추가 육성과 관련해서는 그린수소 산업 유치 관련해서 해상풍력과 수전의 패키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활성화를 위한 산자부라든지 충남도와 협력해서 수소산업 육성 방향에도 맞춰가지고 좀 그쪽으로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무탄소 혼소 발전을 위한 발전사와 협력해서 추진할 기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대체에너지 산업이 적극 발굴해서 하기 위해서 정부의 상부기관에도 건의도 하고 에너지 정책 변화에 위기를 맞은 지역에 국가 차원에서 근본적 지원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태안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